준장님, 정말 사전 통보 없이 가시는 겁니까? 김찬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강혜원 준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차량이 보급대대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민지와의 전화 통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김유진 1등병님이 협박받고 있고 정밀한 하사님도 완전히 입을 다물었어요. 이제는 저도 위험할 것 같아요. 딸의 절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20여 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왔지만 오늘만큼은 준장이 아닌 한 명의 어머니였어요. 준장님, 도착했습니다. 차량이 부대 정문에 멈추자 경계병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준장의 방문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장님, 어떻게 오셨는지. 긴급 시찰이다. 대대장은 어디 있나? 강혜원의 단호한 말투에 경계병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부산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갑작스러운 준장의 방문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혜원은 차분하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대의 모습이었지만 민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평범함 뒤에 어둠이 숨어 있을 것이었어요. 준장님, 박민수 대대장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대대장의 모습에서 강혜원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평소라면 상급 부대의 시찰을 환영했을 텐데 지금의 표정은 명백히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여군 복무 여건 실태를 점검하러 왔다. 준장님, 하지만 사전에 통보해 주셨다면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비정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강혜원의 말에 대대장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당황과 불안이 역력했어요. 모든 여군을 집합시켜라. 개별 면담을 실시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집합 명령이 떨어지자 부대 곳곳에서 여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혜원은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긴장,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까지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딸은 다른 여군들과 마찬가지로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마치 드디어 이 순간이 왔다는 듯한 단호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강혜원은 표정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준장으로서 공정하게 행동해야 할 때였거든요. 여군 생활관에서 개별 면담을 진행하겠다. 강혜원이 말하자 주변 간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강혜원은 단호했어요. 지금 즉시 시작한다. 첫 번째 면담자는 이소영 상병이었습니다. 강혜원은 생활관 한쪽 조용한 공간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어요. 이소영 상병의 얼굴에는 긴장과 함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은 기색이 보였습니다.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 이 부대에서의 생활은 어떤가? 이소영 상병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시선이 계속 문 쪽을 향했어요. 누군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장님, 정말 편하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 내가 책임지겠다. 강혜원의 확신에 찬 말에 이소영 상병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인가? 선임들이 여군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일들을 시키고 때로는 성희롱에 가까운 말들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고를 하려고 하면 이소영 상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협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들 참고 있었던 거예요. 이소영 상병의 증언을 들으며 강혜원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지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아니,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면담이 계속되면서 강혜원은 이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인 문제들을 점차 파악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면담자인 정밀한 하사는 더욱 심각한 증언을 했습니다. 하사, 내가 겪은 일들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준장님, 정말 저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이 얘기가 나갔다가 더 큰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정밀한 하사의 두려움 가득한 표정에서 강혜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어떤 형태의 보복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밀한 하사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성희롱, 업무상 차별, 그리고 최근의 협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말했어요. 특히 김태수 소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증언은 강혜원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강혜원은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모든 내용을 기록했어요. 지금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마침내 민지와의 면담 순서가 왔습니다. 생활관에서 마주 앉은 모녀 사이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김민지 1등병. 강혜원이 공식적인 말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준장과 부하의 관계였어요. 네, 준장님. 민지도 군인다운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목격하고 경험한 일들을 정확히 증언해달라. 민지는 지금까지 기록해온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피해자,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강혜원은 딸의 꼼꼼한 기록과 용기의 내심 자랑스러워했지만 표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기록한 증거 자료입니다. 민지가 건넨 자료들을 보며 강혜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딸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왔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모든 면담이 끝난 후 강혜원은 부대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대대장을 비롯해 중대장, 선임 부사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오늘 면담 결과 이 부대에서 여군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확인되었다. 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업무상 차별, 그리고 신고를 막기 위한 협박까지 확인되었다. 이는 군인 복무규율 위반은 물론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준장님, 저희는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대대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강혜원은 단호했습니다. 지휘관이 부하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다. 강혜원은 즉시 상급 부대에 보고하고 동시에 군검찰에도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피해 여군들의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도 지시했어요. 해당 가해자들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피해 여군들에 대한 어떠한 보복도 용납하지 않겠다. 부대를 떠나기 전 강혜원은 민지와 잠깐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다만 눈빛으로 서로를 격려했을 뿐이었습니다. 차량에 오르며 강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서 용기를 발휘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민지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는
나중에 들어야 할 이야기였어요. 한 달 전, 엄마, 저도 엄마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민지가 자원 입대를 결심했다고 말했을 때 강혜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민지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본 거야? 네, 엄마. 요즘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군대에서부터 바뀌어야 진짜 사회가 바뀔 것 같아요. 강혜원은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마음으로 군대에 들어갔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민지야, 군대는 아직도 여성에게 쉽지 않은 곳이야. 엄마도 준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었는지. 알아요, 엄마. 하지만 그래서 더 가야 하는 것 같아요. 바꿔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민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강혜원은 더 이상 말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약속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는 거야. 그리고 잘못된 일을 보면 반드시 기록해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입대 당일 여군 훈련소 앞에서 강혜원은 딸을 꼭 끌어안았어요. 잘 다녀와, 우리 딸. 엄마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네, 엄마.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게요. 3주 전, 기초 군사훈련 5주를 마치고 이등병으로 임관된 민지가 배치받은 곳은 수도권의 한 보급대대였습니다. 전체 장병 300여 명 중 여군은 민지를 포함해 고작 5명 뿐이었어요. 첫날 민지는 여군 생활관에서 선임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이등병입니다. 신병이구나. 나는 이소영 상병이고 여기는 정밀한 하사님이야. 이소영 상병은 친절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정밀한 하사는 더욱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민지야, 여기서는 조심해야 할 게 많아. 특히 남군들과의 관계에서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상병님? 아직 모르니까 하는 말인데. 여군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 시선을 받고 있어. 그리고 이소영 상병이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 딸인지 벌써 소문이 돌고 있다고. 민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준장이라는 사실이 벌써 알려진 것이었어요. 첫 주는 비교적 평범했습니다. 신병으로서 적응하느라 바빴고 선임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지는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군들이 여군들을 바라보는 시선, 업무 배정에서의 미묘한 차별, 그리고 은근히 이어지는 성희롱성 농담들.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2주 전, 본격적인 문제는 둘째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지 이등병, 오늘 밤 창고 정리 있으니까 준비해. 박성호 상병의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창고에 가보니 정리할 것은 별로 없었어요. 대신 박성호 상병은 민지에게 이상한 일들을 시켰습니다. 이거 내 사물함에 정리해줘. 그리고 커피도 하나 타와. 상병님, 이런 건 개인적인 일 아닌가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선후임 관계가 있는 거 알지? 박성호 상병의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민지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일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며칠 후 민지는 김유진 1등병과 함께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유진 1등병님, 박성호 상병이 시키는 일들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김유진은 주변을 살피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야,
그런 일은 여기서 일상이야. 우리는 여군이니까 그런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그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부당하지. 하지만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오히려 더 힘들어질 뿐이야. 그리고 너는 김유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뭐요? 너는 준장 딸이니까 좀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날 밤 민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떠올랐어요. 잘못된 일을 보면 반드시 기록해둬. 민지는 일기장을 꺼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박성호 상병뿐만 아니라 다른 남군 선임들도 여군들에게 부당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여군들은 세심하니까 이런 일 잘할 거야. 여자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런 말들과 함께 항상 자bil들이 여군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업무에서는 배제되고 대신 청소나 정리, 개인 심부름 같은 일들만 맡겨졌어요. 민지는 이런 일들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김민지 2등병, 내가 특별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서는 계급이 전부야. 박성호 상병이 민지를 따로 불러서 한 말이었어요. 상병님, 저는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뭐, 준장 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 여기서는 그런 거 통하지 않아. 그날부터 민지에 대한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오히려 준장의 딸이라는 것이 표적이 된 것 같았어요. 10일 전, 가장 충격적인 일은 어느 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민지는 늦은 시간에 행정실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김태수 소위가 정밀한 하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사님, 이런 것도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여군들은 원래 이런 역할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위님, 이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여군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배려해주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태수 소위가 정밀한 하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는 순간 민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조언이 떠올랐거든요. 소희님, 정말 이건 아닙니다. 그만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야간 근무 더 많이 설 준비하세요. 여군들이 할 일이 많거든요. 김태수 소위가 나간 후 정밀한 하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사님, 괜찮으세요? 정밀한 하사는 깜짝 놀라며 민지를 쳐다봤어요. 민지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방금 지나가다가. 하사님, 이건 명백히 성희롱이에요. 민지야, 아무것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정밀한 하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사님, 민지야, 너는 아직 몰라. 이런 일은 여기서 일상이야. 그리고 신고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 것 같아? 오히려 우리만 더 힘들어질 뿐이야. 그날 밤 민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정밀한 하사의 말이 맞다면 신고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일주 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유진 1등병이 갑자기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유진 1등병님, 괜찮으세요? 의무실에서 김유진은 민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야,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무슨 일이에요? 박성호 상병이 계속 협박하고 있어. 내가 밖에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안다고. 그리고 너랑 얘기하는 것도 다 보고 있다고. 민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등병님,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알지.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증거도 없고 설령 있다고 해도 누가 믿어줄까? 김유진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마침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시간 있으세요? 그래, 민지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부대에서 정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지는 지금까지 목격하고 경험한 모든 일들을 엄마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성희롱, 차별, 협박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강혜원은 전화 너머로도 딸의 분노와 절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지야, 내가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기록을 남기고 관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엄마,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른 여군들은 제가 나서는 걸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준장 딸이라는 게 더 큰 장벽이 되고 있어요. 민지야, 이제부터는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성급하게 움직이면 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 엄마, 정말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어. 아니, 바꿔야 해. 민지야, 며칠만 더 견뎌줘.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강혜원 준장이 예고 없이 부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강혜원의 사무실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장님, 국방부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장님의 시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강혜원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상대방이 반격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무슨 문제라고 하던? 사전 통보 없는 시찰로 부대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편파적 조사였다는 내용입니다. 강혜원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분노가 치밀었어요. 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해 자신의 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였거든요. 한편 민지의 부대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직무에서 배제되었지만 그들과 가까웠던 간부들이 남아 있었어요. 김민지 1등병, 잠깐 와봐. 새로 부임한 임시 중대장 이승훈 대위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네, 대위님. 요즘 힘들지? 이런 소동 때문에. 이승훈 대위의 말투는 표면적으로는 위로하는 듯 했지만 민지는 그 속에 다른 의도를 감지했어요. 괜찮습니다, 대위님. 그런데 말이야. 이 모든 일이 부대 전체에, 아니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어? 민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위님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뜻은 아니고 그냥 모든 일이 조용히 정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결국 우리 모두 같은 군인이잖아. 그날 밤 민지는 정밀한 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나 증언을 바꿔야 할 것 같아. 하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어. 남편 진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리고 애들 학교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 민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사님, 그럼 진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가족을 지켜야 해.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1등병도 갑자기 증언을 번복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유진 1등병님까지. 민지야,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그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잖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민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돌아서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강혜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증인들이 다 증언을 바꾸고 있어요. 민지야,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엄마도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감찰실에서. 그건 엄마가 해결할 문제야. 너는 흔들리지 마. 강혜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민지는 불안했어요. 재판 시작 사흘 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박성호 중사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사건은 일부 여군의 과도한 해석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욱이 준장의 딸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고발이라고 판단됩니다. 언론은 일제히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여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과연 준장의 딸이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 민지는 부대에서도 차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야, 김민지. 내 때문에 부대 전체가 난리야. 준장 딸이라고 우리를 이용한 거 아니야? 민지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재판 전날 밤 강혜원은 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야,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야. 엄마,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모든 증인들이 돌아섰는데. 민지야, 내가 녹음한 파일이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강혜원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증거들도 확보했어. 그리고 우리 편인 사람들도 있어. 다른 증거요? 부대 내 CCTV 영상, 그리고 용기를 낸 다른 부대 여군들의 증언도 있어.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응. 우리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신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이제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 보고 있어.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검찰 측 증인 김민지 1등병을 신문하겠습니다. 드디어 민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변해갔어요. 저는 군인으로서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증인은 준장의 딸로서 특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시선과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들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입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가해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여군들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박성호 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죠.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적 감정이나 특혜가 아닙니다. 군대 내에서 일어난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민지는 증인석에서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강혜원과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호 중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태수 소위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즉시 전역 조치. 이번 판결은 군대 내에서도 성희롱과 차별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계급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재판장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지 1등병,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판결이 군대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처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후배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혜원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절반의 국민인 여성들이 차별받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모든 군인이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개월 후,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정군 차원의 여군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2025년까지 모든 부대에 여군 전용 시설을 완비하고 여군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표였습니다. 민지의 부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여군 인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입니다. 새 대대장의 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변화들이 시행되었어요. 여군 전용시설 확충, 정기적인 인권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 체계의 완전한 개편이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상병으로 진급해서 신병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상병님, 여군으로서 군대 생활하는 게 어떤가요? 새로 들어온 여군 2등병의 질문에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실제로 새로 들어오는 여군들의 모습이 달랐어요.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상병님, 저희도 후배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6개월 후, 강혜원은 국방부에서 새로 설치된 군 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준장님, 전국 각 부대에서 여군 인권 개선 사례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군. 하지만 계속 모니터링해야 해. 제도가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거든. 강혜원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변화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장님, 국제여성인권단체에서 준장님과 민지상병을 올해의 용기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강혜원과 민지는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이 상은 저희 모녀만의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준 모든 분들, 그리고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군인들의 것입니다. 민지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군대를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후배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뿌듯해요. 1년 후, 민지는 이제 1등병에서 상병을 거쳐 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지야, 부사관 진급 시험에 합격했구나. 강혜원의 축하 전화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말 군인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랑스럽다, 우리 딸.
민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신고들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민지와 강혜원의 사례가 용기의 상징으로 언급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모녀는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많은 게 바뀌었죠? 그래,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정한 변화는 세대를 거쳐 이어져야 해. 제가 가르친 후배들이 또 다른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맞아.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변화야.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불빛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도 많은 여군들이 당당하게 복무하고 있었어요. 민지야, 내가 있어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저도 엄마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강혜원과 민지가 시작한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소중한 힘이 됩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